어제 미증시가 잘 끝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훈풍을 주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다우산업이 1.33%, 어제 얘기해 나스닥 2.69%, S&P 500이 1.84%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우리나라 훈풍을 잠깐 불어줬는데 사실 외국인들 매수세는 계속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 기관이 받쳐졌어요. 웬일로 기관이 참 사랑스럽게 받쳐졌습니다. 자, 최경근님 어서 오세요. 받쳐졌고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관이 받쳐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심하게 밀리지 않고 잘 끝났죠. 코스닥이 0.04%, 코스피가 0.44%, 강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 보합권에서 좀 좋은 보합권에서 잘 끝났고 선물 지수가 좀 밀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선물 지수가 지금 이제 그 0.94, 0.5 이렇게 뭐 기술주 이렇게 밀리긴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 금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하다못해 뭐 어떤 식품 가격이 됐든 간에 모든 자산은 추세에 순응하는데 한 번 우상향을 타게 되면 우상향을 타고 한 번 우하향을 타게 되면 우하향을 타게 돼요. 이 공간에 횡보 구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추세를 상향으로 튼다고 해도 이게 조정받으면서 가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 증시를 잘 보고 있었어. 미증시를 잘 보고 있어서 지금 시간에 그 선물 지수는 떨어지긴 하지만 오늘 미증시가 5주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어떤 분들 그러시죠. 아, 저 5주선 저놈의 5도 대체 뭐라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분석 되게 못한다고 그랬죠. 뭔 얘기도 했더니 맨날 차트만 갖고 있고 회사 분석을 왜 안 하는 얘기죠. 근데 회사 분석은 소용이 없어요. 회사 분석해서 뭐 어떡할 건데 막 회사 찾아가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막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런 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분들도 모르는 판인데 지금 회사 담당자도 몰라요. 내 회사 주가가 왜 올라가지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건설기에 많이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임원분들이 팔았죠. 세력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해외 증시를 잠깐 봤더니 어떤 현상이 펼쳐지고 있냐면 아까 잠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다우존스 그러니까 다우 산업이 주봉에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잘 끝나야 돼요. 주봉에서 저번 주에 완벽하게 5선 돌파해줬고 지금 5선 돌려놨잖아. 이거 뭔 얘기냐면 다우산업 지수가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다우산업이 지금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놨구나. 그러니까 오늘 종가상 5주선만 안 깨면 되는 거야. 이건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역시 5선 돌파 한착 해놨죠. 지금부터 5선만 안 깨면 미증시는 더 이상 하방으로 압력을 안 받아요. S&P 500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부터 5주선만 안 깨면 이렇게 5선만 안 깨면 하방 압력을 안 받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미증시 열리잖아요. 그죠? 열렸을 때 5주선만 안 깨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증시가 S&P 500이 여기가 바닥인지 몰랐지만 5주선을 돌파했고 놓고 보니까 아 여기가 바닥이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그만큼 5선 돌파 한창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기서만 나오지 않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TQQQ라고 그래가지고 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그거의 3배짜리가 TQQQ인데 이 친구도 5선 올려놨죠. 이렇게 똑같죠. 차트가 나스닥이 됐든 TQQQ가 됐든 다우산업이 됐든 S&P 500이 똑같잖아. 뭔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해놓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든 인플레가 심하든 어떻게든 간에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어떤 뉴스도 필요가 없어요. 잘 지켜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에 9.4원 급락했습니다. 좋은 얘기죠. 달러가 좀 안정화될수록 증시는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빈수레님 어서 오세요. 미국 연준이 약간 좀 불안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텀이 밀리는 것 같아. 이제 9월 달이면 금리 인상이 중단되지 않을까 했는데 연준 부의장이 그럴 리 없더라면서 시기상조를 딱 일축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선물지수가 약간 밀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슈로 밀리든 말든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추세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 그 약세장을 벗어났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안도감에 기술 소비주가 올라갔다는데 약세장을 벗어났다는 건 모르겠지만 5주선이 올려놨다는 게 아하 이제 드디어 약세가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모든 자산가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큰 부자들은 언제 탄생하냐면 모든 큰 부자들은 전부 다 주식이 하락해서 바닥에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 꼭 참고 기다렸다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누렸을 때 이 수익을 많은 큰 부자들이 누리는데 지금 거꾸로 개인분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많은 개인분들이 떠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희한하죠. 박스피에 개인들이 지금 증시를 떠난대. 지금 증시를 와야 되는데 지금 주식이 쌀 때 사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떠나는 거야. 이게 뭐야?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막 시장이 좋고 핫할 때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고 지금 사야 될 땐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가장 힘들 때가 주식은 가장 좋은 기회예요.
저도 이렇게 똑같이 경험했는데, 자,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은 파산이라고 합니다. 미 헤지펀드 거물의 고백. 저도 고백 하나 할게요. 저도 저렇게 생각해요. 저도 생각할 때 뭐냐면, 이게 한번 갔다 와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맞아봐야, 아, 시장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최고의 경험은 제가 여러 번 실패하고 실수한 거. 이게 저한테는 최고의 자산이자 경험이에요. 자, 전문가들이 에너지 위기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위기가 오래 가면 갈수록 신재생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전기차 이런 섹터들은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섹터들을 가져야 되고, 머스크 동생께서 테슬라 인력을 좀 감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경제정을 암울하게 본다는 얘기인데, 참고로만 하세요. 참고로만. 알았어. 머스크 동생이 지금 위험하게 본다는 거잖아. 알았으니까 추세만 깨지 마. 추세 안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드디어 K바이오가 아스코를 출격합니다. 이렇게, 그죠? 기술 수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항상 이런 장은 우리나라 기술 수출에 좋은 기회가 돼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린 HLB와 관심이 많죠. 이렇게 항암제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거고, 서양 남성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암이 사실은 이제 많이 좀 되게 그 정보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커져가고 있어요. 이제 되게 면역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데, 사실은 면역항암제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잘 아시다시피. 면역항암제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항상 표적항암제 있죠.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닌 같은 이런 표적항암제와 병용요법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좋아요. 이건 물론 제가 의학 박사가 아니라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리보세라닌만 거의 1년 넘게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쪽으로 조금 지식이 있어요. 제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오래 기억 못 하는데, 역시 항상 모든 의사들이라든가 어떤 기사를 접하면 면역항암제 혼자라고 리보세라닌 같은 표적항암제 혼자보다는 같이 섞어 쓰는, 그래서 리보세라닌도 캄넬리주막하고 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효과가 좋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쨌거나 암 세포들한테 좀 이렇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의약품이 되고, 잘 돼서 많은 암 환자들이 좀 좋게 이렇게 좀 많이 몸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FDA 출신 분들을 대표이사로 앉히고 또 부사장으로 앉히고 이랬죠. 요번에는 새로운 임원도 임명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엘레바가 임상 및 약물 전문가 2명을 다시 부사장으로 새롭게 영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리보세라닙을 어떻게 해서든, 자, 글로벌 거래를 보유한 리보세라닙을 미국 진출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FDA도 통과가 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성공하면 진짜로 HLB 주가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성공하면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쉽게 지금 공매도 못 들어와요. 물론 공매도가 지금 나오긴 하는데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어제 제 생각이에요. HLB 제약이, 자, 산업통상자원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래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뉴스는 참고사항이고. 주식이 추세가 좋을 때 호재는 계속 좋아지는 거고, 추세가 좋을 때 악재가 나와도 별로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추세가 우하향일 때 악재는 타격을 받아. 모든 거의 첫 번째는 무조건 추세예요. 이 추세에 대해서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HLB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제가 보는 리보세라닙이나 이런 행보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냥 아무 이상 없어. 회사도 아무 이상이 없어. 단지 수급만 약간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팔든 외국인이 팔든 이런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돼요. 그냥 간단히 체크만 갈게요. 오늘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공매도를 좀 볼 건데, 자, 9%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좀 나오고, 지금 약간 단기 고점이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달 정도는, 이것도 한 달 정도 아참 쉴 수 있거든. 그러면 요런 걸 노리고 또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HLB 월봉 차트를 보면 심하게 밀렸다. 잘못한 이식화선까지 와요.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제가 알려드렸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그러니까 아무리 월봉이 장기적인 지표라도 20개월 선보다는 5개월 선이 더 단기잖아요. 그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을 때 하필 음봉 하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아참에 음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겁내지 말고 계획대로 20개월 선 근처에서 찍고 나가면 한 번 더 매수. 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오늘 금요일인데 주봉에서 종가상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마 5주선이라는 게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출발선 자체가 5선 밑에가 되겠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일단 이번 달 종가상 5선 지켜준 건 다행인 거고, HLB 생명광은 조금 더 넉넉하게 끝났어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5개월선 평균치 안 깨고 있죠.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올 것 같다 싶더니 딱 왔어요.
여기 깨면 안 돼요. 깨면 20개선까지 쭉 밀려요.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에서 봤더니 역시나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치는 25주선. 저렇게 안 깨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의 종가상은 잘 끝났다.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떨어지면 20개선 그래서 사면 되죠. 뭐, 그죠? 자, 뭐 조금 나오긴 하죠. 조금 나와도 너무 겁내지 말고. HLB 제약은 5주선 위에서 아주 넉넉히 끝나줬어요. 넉넉히라고. 더 중요한 거는 강력한 수급주선인 60주선위에서 끝났다는 얘기죠. 이 자리를 뚫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월봉에서 전혀 깨지 않아야 될 이시켜서 계속 그래도 이렇게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이번 달 내내도 좋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절대 여기 리탈하지 않아야 돼요. 잘 지켜주고 있잖아. 잘 지켜주고 있고 오늘 종가 상황도 굉장히 잘 끝난 거예요. 깔끔하게 잘 끝난 거고. HLB 글로벌이 아슬아슬하게 끝났는데 자, 월봉에서 가격은 싼 거예요. 자, 주식이 비싸다. 어우, 비싸. 엄청 비싸다. 우하향이다. 지금은 주식은 싸다. 근데 아직 우상향 기조로 턴은 못했지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자, 주봉에서 5선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역시나 5주선만 잘 지켜주면 다시 20선 찍고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든가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일부 이제 시간 걸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돌파해주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게 HLB 글로벌이고 이제는 버리는 게 아니라 관망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HLB 글로벌, HLB 테라피틱스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월봉에서 이제 5개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고 자, 주봉에서 전혀 5선 훼손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 친구 다음 주에 5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역시 잘 올라갈 수 있고 일봉에서도 우리가 어떤 눌림목으로 주는 생명선인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의 상황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추세를 잘 봐야 되고 그런 추세를 잘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권태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어쨌거나 HLB 테라피틱스도 이렇게 꼭 잘 지켜주고 있는 거고 노터스는 신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까워 죽겠어요. 솔직히. 저 사람인지라. 여기부터 보고 있었어요. 이 친구. 한 번도 5천 안 깼거든요. 근데 이제 안 샀더니 이렇게 돼서. 왜 도대체 내가 안 사는 주식은 왜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야, 그죠? 뭐 어쩔 수 없죠. 패스, 피하는 거예요. 가지신 분들은 뭐 매도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아마 신규 상장 물량 들어오면 순간 확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신규 상장 물량 들어오면 아무래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게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자, TS넥스젠도 어쨌거나 그 수급은 들어왔는데 엄연히 추세 깨져 있어요. 월봉에서 우하향의 길을 완벽하게 걷고 있고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 아직 회복 못 해줬죠.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같은 날 5선 회복해줘야 돼요. 못 해주면 5주선 회복할 때까지는 추세를 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가거나 그럴 자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LB 그룹주들은 지금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게 제 판단이고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주가 좀 중요하겠죠. 그죠? 뭐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5주선 깨면 20주선이나 5개선까지 20개선까지 밀리니까 더 살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차피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HLB 그룹주들 보기 때문에 너무 겁내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HLB 그룹주들은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종목들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좀 훑어보고 갈게요.